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녁에 잘 때 바로 눕지를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옆으로 돌거나 이쪽으로 돌거나 해서 안 아픈 포인트를 잡아갖고 잠을 잘 정도로 힘들었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하산할 때 그냥 쭉쭉쭉 뛰어내려온. 근데 그때는 그러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 모든 통증엔 이유가 있고 몸속의 이상은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 몸엔 스스로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질병에 저항하는 반응점 바로 경락입니다. 경락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으면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것은 경락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약해진 경락을 찾아서 부족한 윤과 기를 보충해주면 경락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경락 약침의 치료 원리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니 통증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경락은 몸의 이상을 감지하고 무너진 균형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약해질 때 질병은 시작되죠. 이때 침과 한약을 결합한 약침으로 경락을 다스리면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통증 너머의 원인까지 경락약침으로 깨워봅니다. 시대를 이어온 경락약침의 가치를 오늘의 치료에 담아내는 한의사 김종혁 원장. 분명히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큼 답답한 게 또 있을까요? 김미실 씨는 갱년기 이후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두통에 시달렸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답니다. 한 4, 5년은 아마 됐을 거예요, 아픈 지가. 또 MRI도 몇 번 찍어봤거든요, 중간중간. 그것도 이상이 없다 그러고. 오로지 내한테 듣는 거는 진통제. 진통제도 하도 먹으니까 금방 안 듣더라고요. 뭐 집에서나 밖에 나가게 되면 항상 가방 속에, 가방마다 진통제가 다 있었어요.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머리의 경락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다 보니 치아는 약해지고 소화는커녕 입안은 타는 듯 매워져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는데요. 자꾸 진통제만 먹으니까 이제 이가 자꾸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니까 이제 소화력도 안 좋고. 그래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런지 어지럼증이 오는 거야. 혀 바닥에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중간중간 몇 개 생기고 그래서 목이 굉장히 화끈거리고 뜨겁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이제 열을 재보면 이제 열이 한 개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고 살았겠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귀찮고 싫고 눕고만 싶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일단 주소는 머리 아픈 거, 그리고 어지럼증도 동반하고 혀에서 열이 난다. 이제 이게 뚜렷했거든요. 혀가 화닥거린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치매 감정이 사실 예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꾸 우라가 쌓여가니까 그게 머리로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었던 거죠. 요즘 아픈 거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오시고 오늘까지. 네, 지금 뭐 현재까지. 전혀 없었네요. 네, 예. 감기 한 번, 그리고 예. 전번에 감기 한 번. 예. 그 어지러운 거는 같이 좋아진 거죠.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어지러움 같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 그죠. 뭐 이 정도 간격으로 치료해서 괜찮으면 뭐 충분하네요. 이렇게 띄엄띄엄 한 번씩 까먹을 만하면 한 번 오시고 뭐 그래 합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면 치료는 방향이 선명하게 잡힙니다. 가슴에 화를 내려주는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뇌 기능을 맑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런 병들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를 반드시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소화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화가 더 위로 올라가고, 또 화가 있으니까 소화는 더 안 되고, 이거는 둘이서 서로 원인과 결과가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같이 동시에 치료하면 같이 좋아집니다. 약해진 경락은 병을 부르고 회복을 늦춥니다. 해결책은 경락을 약침으로 자극해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건데요. 차가운 약인 지황약침으로 속 깊이 맺힌 화를 내립니다. 요즘 위로 화가 올라오는 느낌은 없습니까? 네, 요새는 머리가 안 아프니까. 위로 뜨거운 게 올라오는 일이 없네요. 약침은 증상에 직접 개입하는 약물을 쓰지 않고 천연물에서 추출한 한약재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런 데가 아프거든요. 예. 아직 예전에 스트레스 받은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혈자리 선택은 전통적인 침술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에 와서 새로 발견된 혈자리가 몇 군데 더 추가됐다,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큰 차이는 침을 놓고 약물을 주입한다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경락에 침을 놓고 시원한 성질의 약을 주입하면 화가 더 쉽게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현대에 와서 생긴 경락약침의 큰 장점입니다. 잠깐 맞고 빼는 일반 침과는 달리 약침은 약액이 흡수되는 동안 경락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증상이 개선되죠. 침 역할을 하는 주입침으로 굳어진 부위에 약물을 넣어 풀어주는 건데요. 아픈 게 아니고요. 시원해요. 기분이요.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없대. 항상 기분 좋은 마음이고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그러니까 진짜 안 아파요.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경락이란 반응점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경락입니다. 이 반응이 자연 치유력을 작동시켜서 균형을 바로잡고 질병을 치료합니다. 방 안에서만 생활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약침으로 두통을 이겨낸 매실 씨는 요즘 텃밭 농부로 변신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씻은 듯 나은 게 본인도 신기할 따름이랍니다. 요즘 무얼 키우고 계세요? 사철로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심어놓은 거 양파, 마늘, 전구지하고 모종, 이제 상추 모종 좀 요새는 조금 바쁜 편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이틀에 예. 이렇게 건강을 되찾으니 치료비가 전혀 아깝지 않다는데요. 수영과 야유회까지 즐기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료만으로도 좋아져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뿐이라는데요. 약을 버렸어요, 다. 약봉투를 버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건강히 이대로만 쭉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덧 모든 진료가 끝난 시간. 수십 년간 쌓아온 원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전국 각지의 한의사들이 모였습니다. 매년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며 더 나은 치료를 고민하는 시간인데요. 뜨거운 학구열이 가득합니다. 다 한의사분들이 참석합니다. 경락 약침이 한의대 교과서에 등재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약침이라는 게 신기술이고 해서 아직 교육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임상 나가신 한의사분들이 더 깊은 심화 교육을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 태양열은 여기죠. 태양열은 여기서 탁 넘어가서 여기가 태양열이고, 예. 이 가운데 쪽부터는 팔 쪽에 상완신경 영향이 더 크고요. 가운데서 밑으로 가면 이 위로 가면 머리 쪽 영향이 더 크거든요. 경락약침 치료의 우수한 효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혁 원장님한테 배워서 쓴지 10년 정도 넘었는데 제가 더 정확하게 쓰고 있나 이렇게 의문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또 와서 제가 또 확인을 하고 항상 이제 연구하시고 또 더 나은 방식들을 항상 이제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정보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락약침은 어느 질병에 어떤 경락이 반응하더라, 그리고 그 반응점에 어떤 약을 넣으니 가장 효과가 좋더라, 이걸 누가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한의사들이 공유할 수 있어요. 더 연구를 해서 또 좋은 치료법들을 많이 개발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해 봅니다. 일터에선 동료, 집에선 부자지간. 정기철 씨와 아들 현섭 씨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건축 일을 하며 쌓인 통증 때문인데요. 먼저 효과를 본 아버지의 권유로 아들도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 디스크인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녁에 잘 때 바로 눕지를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옆으로 돌거나 이쪽으로 돌거나 해서 안 아픈 포인트를 잡아갖고 잠을 잘 정도로 힘들었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오히려 낮에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잘 때가 문제였지. 기철 씨는 원래 목이 안 좋았는데 작년 설 무렵부터 많이 나빠졌답니다. 통증 때문에 누워 잠들기도 힘들고 허리까지 뻐근했다는데요.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없었다죠. 테이블 앉아서 저 컴퓨터 보는 일이 많지. 메일 주고받고 서류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앉으면은 뭐 서너 시간은 그냥 예설 앉아서 하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저도 책상에 같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깨하고 목 디스크가 좀 와가지고 아버지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거죠. 첫 번째로 목을 이렇게 굽히고 있다 보니까 통증이 주기적으로 계속 왔었고요. 쑤신다든지 콕콕 찌르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왔었고 목을 돌리는 게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헬스장 같은 데 가면 어깨 운동을 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현섭 씨는 주로 서류 작업을 할 때 책상에 앉아 목을 숙이고 웅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도면 작업이 많아 어깨 쓰는 일도 많았는데요. 목 뒤와 어깨 근육이 늘 뭉쳐 있었고 경추 문제로 진단됐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팔이 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프신 정도가 밤에 자다가 통증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하셨거든요. 수면이 방해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낮 동안 활동하면서 손상된 부위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되기 때문에 수면이 방해가 되면 회복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병이 계속 더 깊어지게 됩니다. 또 업무상 컴퓨터를 많이 보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러니까 더 나빠지기 쉽겠죠. 목, 허리, 어깨 통증은 나이가 들고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데요.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 반응점이 거의 다 찾아지는 편이라 경락약침 치료로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어깨 근육 뭉치는 거 어떠세요?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지셨어요. 정말로 예. 놀리는 게 편하니까 예. 계속 오래 앉아주시고 항상 예. 한 시간만 한 번씩 일어났었는데 예. 계속 오래 앉을 수 있어요. 컴퓨터 많이 보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컴퓨터 예. 많이 보고 계시네. 예. 컴퓨터 보는 사람들 다 어깨 굳어지죠. 어깨도 그렇고. 컴퓨터 보는 사람이 어깨 뭐 안 굳어진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요거는 뭐 예방 차원이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그게 뭐 최선입니다. 뭐 컴퓨터 안 볼 수는 없고 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앉았다 뭐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준다 뭐 이렇게 하면 덜 피곤하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좀 보충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들은 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는데 아들도 여기 와서 많이 좋아졌어요. 목 디스크 증상이. 목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펴졌지, 그러니까. 펴졌는데 나는 뭐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기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진료를 받을 거니까 받으면서 상태가 이 상태로만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 바람이에요. 척추 질환에는 자하거나 복약침을 주로 씁니다. 척추를 강화해 중력 저항력을 높이고 면역을 키워 신경의 염증 회복을 돕는데요. 기철 씨는 허리 2회, 목은 3회 치료 후 좋아졌답니다.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병이면 보통 3회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이상이 있으면 10회에서 20회 정도 걸립니다. 요거는 첫날에 결론이 나요. 첫 번째 한번 치료받고 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 이런 분들은 2회, 3회 이러면 치료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치료받았을 때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약간 좋아지는 정도다 이런 분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재건되는 데는 치료 횟수가 10회에서 20회 정도 걸립니다. 경락약침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나 협착증, 디스크 이런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치료해도 치료가 충분히 잘 되더라고요. 경락약침은 현재의 병은 물론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는데요. 어깨 5회 치료 후 몸이 가벼워진 현섭 씨는 혈액순환도 잘 돼 일의 효율까지 몰라보게 좋아졌답니다. 이제 완전히 낫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플 때 비교하면은 지금 뭐 거의 완벽하게 좋아졌다 할 정도로 좋아요, 저는. 나는 굉장히 그래서 침 마니아가 됐어요, 지금. 일단 목을 좀 자유롭게 돌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졌고요. 그리고 통증이
주기적으로 있었던 게 지금 하나도 없어졌고 가끔씩 찌르는 건 있었지만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만큼 좋아졌습니다.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오는 무릎 관절염. 다리에 힘이 잘 실리지 않아 걷기와 오르막길 이동이 불편했던 허무삼 씨. 왼쪽 무릎은 줄기세포 시술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한의원을 찾았답니다. 그 아픈 시기가 70대 초반부터 친구가 산에 있는데 친구가 막 약속이 있다고 빨리 오라고 하산할 때 그냥 줄줄 뛰어내려오는. 근데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 처음 오셨을 때 증상은 그냥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왼쪽 무릎이 더 심하다, 또 왼쪽 고관절이 아파서 걸음이 잘 안 걸어진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3기다 이렇게 나왔는데 3기면 보통 반 이상 다른 상태고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무릎이 3기일 때는 수술을 권유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안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된 무릎 관절염 3기는 통증의 강도와 빈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4기까지 진행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되는데요. 우선 나보다 집사람이 더 불편했어요. 더 많이 불편했어요. 수술을 하자. 근데 자기는 절대 수술은 안 하겠다. 자기는 여기 와서 침을 맞겠다고. 그리고 같이 왔었어요, 그 뒤에. 나아가는 거 보면서 나도 맞아야 되겠다. 7번 맞았을 때 아픈 게 없어지는 것 같아. 여기도 낫고 여기도 낫고. 예, 그래 아버님 지난번 치료하고 오늘까지는 무릎 아픈 게 어땠습니까? 무릎 상태가요?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다. 아픈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요즘은 얼마나 걸으세요? 걷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걸음도 빨라지고 하루에 한 6, 7천 보. 예. 하루에 6, 7천 보. 요즘은 만보도 넘기고 나보다 웃겼고, 예. 11,000보까지. 11,000보, 예. 그래요. 사실 좋아져도 이 연세에 한 10,000보 이상 걷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특별히 좀 잘 나으신 것 같아서. 예, 저도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예. 보통 7회 넘어가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데 8회 치료받고 나니까 시큰거리는 게 없어졌다. 그리고 9회 치료받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한 10회 넘어가니까 하루에 뭐 10,000보 걸어도 괜찮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도 같이 치료했는데 치료가 잘 돼서 지금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관절염이 생기면 염증을 줄이는 약을 쓰지만 우리 몸에도 이미 염증을 없애는 성분이 있습니다. 무릎 경락에 약침을 놓아 경락 작용을 도우면 면역이 높아지면서 염증과 통증이 완화되는데요. 자거 약침은 태반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태반에는 우리 몸에 좋은 면역 성분도 많고 성장 인자가 있어서 세포 재생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슬안에 호두 약침, 힘줄이 약해지면 이런 데가 아파집니다. 경락 약침에서 말하는 경락은 기능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라고 하면 뼈,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구조물에 약해진 자리, 이런 자리에 적당한 주입제를 넣으면 그 부분에 면역이 활성화되고 재생이 빨라지면서 인대, 힘줄,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뼈가 닳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 무릎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인대, 힘줄, 근육이 강해져도 일상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가벼워진 발걸음, 바른 자세로 당당하게 걷는 모습에서 예전의 멋쟁이 신사가 다시 보이는데요. 가족들에게 들리는 소식도 무척 반갑습니다. 요즘은 친구들과의 약속이 일상의 활력소가 돼서 활기찬 제2의 청춘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많이 나아진 거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거. 조심하는 거는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야 되고 만약에 내려갈 일이 있다면 그런 것만 조심하고 다른 건 조심하는 거 없습니다. 걷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더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여행을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마지막 여행이라도 멀리 가고 싶어요. 해가 뜨면 움직이고 해가 지면 쉬어가는 삶. 우리는 그렇게 자연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 흐름도 흔들리기 마련이죠. 가끔은 내 몸의 상태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경락약침으로 원인을 깨우면 다시 일상의 활력이 시작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어서 아픈 사람들은 많이 써서 아픈 거고요. 나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은 오래 써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내가 내 몸을 많이 고생을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몸을 좀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락약침은 우리 몸에 약해진 경락을 찾아서 부족한 윤과 기를 보충해 줍니다. 우울함이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